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크라우드 펀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가지고 아마 여기 계시는 엔젤투자분들이나 중소기업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테고요. 아니면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혹시 또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잘 모르거나 혹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최근에 지원받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제가 이제 투자협회에 부탁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주로 이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 대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싶어 하는, 즉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창조경제센터는 최근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한 성공 사례가 나타나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투자님을 모시고 이렇게 설명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일단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통해서 좋은 투자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는 측면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했을 때 저희가 이제 다른 일반 투자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전문적인 투자자 분들이 투자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이제 개런티를 갖고 그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뒤편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것과 연계가 돼서 혹시 투자를 결정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제도 개요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의 성공 사례 그리고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서 추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영어 단어 대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와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이 합성어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는 3명의 플레이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는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당연히 전문 투자자, 엔젤 투자자 다 들어가고요. 사실은 이 투자자에는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 지나가던 학생이 돈이 있게 있지 않고 주고 아무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흔히 이제 우리가 엔젤 투자든 크라우드 펀딩 투자든 투자를 받게 되는 창업 초기의 기업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비유하자면 부동산 중개업자나 아니면 결혼 중개업자의 듀오 같은 사이트 역할을 해주는 중개업자, 이렇게 3명의 플레이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설명하면요, 온라인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중소기업이 중개업자를 매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올해 1월 25일에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들어갔다는 것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첫째로 기존에 가장 많이 활용됐던 것은 후원 또는 기부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유니세프도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근데 이제 유니세프는 온라인만을 대개체로 한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하면 후원 또는 기부 형태로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순수하게 기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행위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혹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어떤 기업에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 또는 다른 걸 발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겁니다. 즉 후원형은 내가 어떤 거가 좋다, 어떤 거가 좋아서 그걸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 후원을 한 거에 대가를 즉시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마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참 좋은 거지만은 수익을 얻을 건 아니고요. 증권형은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도 그리고 그 손실도 많이 발생, 손실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같은 분야에서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간단하게 영화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연편해전 26년 귀향 같은 영화들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됐는데 다 후원형 또는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됐습니다. 즉, 이 영화가 마음에 들고 난 이 영화에 개봉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 돈을 좀 주겠다라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부 또는 후원으로 그 제작 비용을 보급을 했고요. 그러면 그 리워드, 즉 투자자가 돌려받는 거는 티켓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엔딩 크레딧에 자막이 올라가는, 이건 기부 형태죠. 엔딩 크레딧에 자막이 올라가서 그걸로 만족을 얻거나 아니면 티켓을 받는 후원 형태로 되거나 이 정도였습니다. 즉 이 연평해전의 귀향 같은 영화가 조금 돈이 모자라서 몇 천만 원, 몇 억 원 초반대를 모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이 후원형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화 제작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고 영화 제작을 할 테니 네가 투자를 해라,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전문적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성공한 사례로 영화 인천상륙 작전이 이제 여태까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영화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아직 영화는 개봉은 안 했고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그래서 여기는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내가 이 영화에 200만 원을 투자하겠다. 근데 영화가 잘 돼서 관객이 몇백만 명 이상 들어오면 나는 5%, 10%, 최대 55%까지의 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만약에 영화가 망해서 영화가 100만 명도 안 들어온다면 나는 원금의 일부를 손해를 받게 된다라는 조건에 동의를 하고 투자를 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증권을 발행하고 변형과 이자를 받기 때문에 기존의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결국 돈을 받고 영화 티켓으로 주게 되면 남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영화 제작비에 순수하게 사업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성공했을 때는 성공에 대한 이득을 실패했을 때는 실패에 대한 손실을 같이 공유하는 진정한 투자의 인수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어쨌든 간에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증권 발행 절차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아마 혹시 이 중에서 증권 발행까지 간 기업을 살펴보셨으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IPO를 한다든지 소액 공모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듣기만 해도 실행 기관이 금융감독원 기관에 가서 저는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금융위원입니다. 제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감독원에 서류를 몇십 장, 몇백 장짜리 들고 가서 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IPO를 하든지 소액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업 초기 기업들이고 영화를 제가 이거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은 한 창업한 지 1년, 3년 된 간단한 부품 제조 기업 아니면 공연 기업, 발전소, 그러니까 소형 발전소 이런 기업인데 그 서류를 제출하고서까지 돈을 받아야 되거나 이유도 없고 그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통해서 일반인으로부터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좀 완화시켰습니다. 기존의 IPO나 소액 공모는 증권신고서나 소액 공모서를 내고 이거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일단 서류를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의 IPO 서류가 약 27종 정도 된다고 제가 알았는데 그런 서류를 대폭 줄여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 계획서 같은 기본 서류를 내는 기본 서류만 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서 수리하거나 제출하는 게 아니라 아까 중개업자가 나왔었는데 중개업자 홈페이지에다가 기업 정보를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보고 평가할 수 있게만 하면 이렇게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도가 나중에 나오는데 한도가 이제 최대 7억 원입니다. 7억 원을 소액 공모는 10억 원이고요. 일반 공모는 더 되지만 그 정도 큰 금액이 아닌 소액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간편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국내에 도입 동향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입법 배경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우리나라에 왜 들어오게 됐느냐? 첫째로는 이게 조금 옛날 제도입니다. 최근에 좀 늘어났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제도가 13년에 도입 논의가 됐기만 해도 엔젤 투자자분들이 창업 1년 내 기업에 대한 투자들이 좀 적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금액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봤을 때 극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단가율이 좀 작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만약 그 회사가 괜찮다고 해도 쉽게 투자가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필요한데 새로운 자본 조달 통로가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쉽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그 통로를 전문적인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배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환경적 변화인데요. 인터넷이라든지 SNS 이런 게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넌 생각한다는 얘기를 몇 명에서밖에 못했겠지만 지금은 SNS에 요 아이템 동영상 봐라 이거 괜찮다라고 올리면은 그 팔로워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공통적으로 이 기업이 괜찮다라고 집단적인 지성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빅데이터, 빅테크 이런 것도 용어 쓰는데요. 그리고 빅데이터죠. 이 사람들이 수많은 데이터가 이 기업을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해외 동향도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미국이 잡스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2012년 4월에 법률이 통과가 됐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시행령 같은 거 만드는데 좀 장점은 꼼꼼히 보고 단점은 좀 오래 봐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증권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킥스타터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미국에서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은 일부 주에서 중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전체적으로는 작년 5월, 저번 달 5월에 처음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이 됐고요. 영국, 일본, 이탈리아도 다 비슷한 시기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있어서는 1등이라고까지 말을 못해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3년 6월에 법이 발의가 됐고요. 아시죠? 법이라는 게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논의를 하시다 보니까 2015년 7월, 작년 7월에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정보 집중 인프라기관도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제도 이제 도입했을 때 처음에 이제 좀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올해 1월 2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다만 투자자 보호 정책은 충분히 갖춰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영업행위도 몰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직권형 크라우드 펀딩 장점이 뭐냐?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투자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밑에서 통 사람들이 보는 게 모두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그냥 이거 좋아 보이네요가 아니라 이거 좋아 보이는데 내가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라고 해도 단돈 10만 원 투자를 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적어도 이거는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와 다르거든요. 내가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 기업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넣을 만큼 좋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은 1년에 최대 7억 원이라서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금액이 결국 크라우드 펀딩 성공이 일종의 가늠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만한 홍보 효과와 이제 테스트 효과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목표액이 너무 커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목표액의 80% 이상 돈이 모여야 성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2억 원밖에 돈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당신의 회사가 원래 3억 원이라는 가치는 우리는 당신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평가라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 계획과 그거에 맞는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어느 정도 타당한 목표에 설정을 해서 자금을 모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의 유치가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인정을 받았다면은 정부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성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작게 써놨는데요. K크라우드 펀드는 한국 성장금융, 기존의 성장사다리 펀드 알고 계실 텐데요. 성장금융에서 총 245억 원 규모의 K크라우드 펀드 자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K크라우드 펀드 자금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돈을 모으는 과정에 투자를 하고 아니면은 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비록 성공 금액이 작을지 모르지만 사업이 괜찮다 많은 사람이 투자했다면은 K크라우드 펀드에서 후속 투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K크라우드 펀드는 나중에 회수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이 주식들 나중에 팔게 되는 시장이 돼도 2차 투자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은행에서 문화 콘텐츠 가지고 펀드를 100억 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영화, 공연,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시작하면은 기업은행 이 펀드에서 돈이 초기에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게 있으면 초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기업은행이 여기에 돈을 넣었구나 이게 프로젝트가 괜찮은가 보다라고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작업을 마련했고요. 롯데펀드에서도 엔젤 투자 매칭 펀드 무대 지원합니다. 요거 다시 보기 계시는 대로 가장 일정한데요. 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매칭 투자 조합 대출은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에서 후속 투자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K크라우드 펀드랑 유사한데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은 기업은행과 기업은행 캐피탈, IBK 캐피탈에서 100억 원 규모 자금 구성한 걸로 후속 투자 들어가고요. 실제로 최근에 8천만 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모션블루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고 매칭 투자 조합 심사 통과해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7천만 원 받았는데 7천만 원에 몇십 명의 투자를 한 거를 보고
그 기업의 괜찮은지 판단해서 10억 5천을 드립니다. 물론 사실은 조금 이 케이스는 센 케이스고요. 꼭 10억 원이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앞으로의 매진 투자적으로 통해서 충분히 투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신고나 기부해서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이라고 하면은 보증 무대 지원도 보증료율도 더 주고 보증 이자율도 깎아주고 라는 무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방향만 나가고 발표는 안 되는데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기업 중에 일정 금액 이상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 시장, 아시죠? 코넥스 시장은 이제 코스닥, 코스피 밑에 있는 시장인데 코넥스 상장 특례 요건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반에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기업이 좀 더 빨리 상장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자금을 가능한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도 마련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1억을 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발행한다는 게 기업한테는 상장이나 IPO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홍보라든지 입소문 효과가 톡톡히 나왔거든요. 정부가 사실 예산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많으시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고 할 수 있는 홍보 자료 중에 하나가 저희 금융위원장님 같은 이제 공무원이 공공보도자료를 내서 그게 이제 기사에 실리는데 생각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가 기사 잘 실립니다. 근데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들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마리테크나 같은 기업들은 위원장님 보도자료나 행사 참석하면서 기사 실리고 한국경제 같은 그 유명 메이저 신문에 사진이 실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기업 홍보라든지 입소문 효과가 톡톡히 되는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금융 유관기관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유해진 효과가 나옵니다. 이제 근데 장점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 제도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고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데 가서 그 내용 되게 짧게 설명했는데 조금 기술적인 거나 규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크라우드 펀딩의 대상이 있는 기업은 신생 창업 기업과 신생 창업 기업이고 연간 투자금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총 7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펀딩 시작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금융감독 같은 데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중개업자에게 제출을 하고 중개업자는 그것을 자신 홈페이지에 올려서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투자자는 증권을 취득한 후에 1년간 매도가 제한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거를 바로 팔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투자자,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정보를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기업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1년간 매도 제한 조치를 한 거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기보다는 투자자가 또다시 팔게 된 또 다른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해놨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과 대주주의 지분 매각 금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많이 보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더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렇게 정액비 전담을 내놓고 일반 투자부터 한 1, 2, 3, 4, 5를 모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보유 주식을 팔고 도망간다라면 안 되니까 물론 좋은 취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억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비율로 1년간 정액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탁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결국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발행한 주식도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주식이고 이 중소기업의 주식은 주식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거래만 안 될 뿐 투자의 증권계좌, 증권회사의 증권계좌에서 동일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발행기업은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다만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 아시죠? 이노비즈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분야나 신기술 개발 기업을 하는 분야의 사업을 독립적인 회계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역시 7년간 업력 제한은 면제됩니다. 다만 업종에 있어서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음식점업, 갬블링업 이런 업종은 사행성이라든지 창업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제외됩니다. 이 정도는 제외가 되고요. 증권의 종류는 흔히 알고 계시는 주식, 지분증권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형태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기업 증권은 이제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없고요. 발행 한도는 연간 7억 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소액 공무 같은 거 비교해서 정해졌고요. 7억 원 내에서도 이제 서류에 따라서 7억 원, 5억 원, 3억 원까지 서류가 다릅니다. 초반에는 사실 저도 이제 제대로 만들면서 7억 원까지 케이스가 많이 나올까라고 사실 걱정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게
3억 원, 5억 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7억 원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벌써 7억 원 사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발행 공시에서 수많은 서류를 금융위 근거 없는 내지 않아도 되고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발행 조건이나 회사의 재무 상황, 그 다음에 사업 계획에 관한 서류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투자자들이 볼 수 있게 개정을 하면 됩니다. 발행기업은 연간 7억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금액이 목표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취소입니다. 1억 원 목표인데 7천만 원 목표되면 취소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나는 5억 원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5억 원이라고 해놓고 뭐 3억, 1억 원 모으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회사의 가치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주당 가치라든지 이런 걸 엄격하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불렸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 적어도 가지고 올리셔야 됩니다. 뭐 안 되면은 뭐 1억 원을 해놓고 8천만 원, 1억 원 모아보고 그런데 사람들이 1억 원 넘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모으는 방법이 차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광고는 이제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발행인과 대주주의 1년간 취소가 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올린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거의 봉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겠다 혹시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은 당연히 안 되게 되고요.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원래 초안에서는 일반 투자자의 이제 투자 한도가 한 기업에 연간 2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1년간 총 5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원래는 저게 500만 원,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법안 통과 논의 과정에서 초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감안해서 한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반 투자자는 200만 원, 그 다음에 연간 500입니다. 그리고 소득요건 구비 투자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여기 자켓 써놨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한도가 한 기업에 1,000만 원까지, 연간 총 2,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 등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시장 법상 전문 투자자와 플러스 알파로 전문 투자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마지막에 전문 투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투자자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련된 부분이나 마지막에 전문 투자자 등에 들어가신지 안 들어가신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증권은 1년간 전매가 금지되고요. 청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개업자는 어떤 기업을 골라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올릴 때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자가 사실 확인을 안 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투자자는 올라온 정보를 믿고 좋은지 안 좋은지만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기업이 올린 정보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매번 확인하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자체도 이런 위험성이 있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도 사실은 믿을 수 있냐 못 믿을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중개업자가 총 8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증권회사가 2군데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하고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2군데고요. 나머지 6개는 증권회사는 아니었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이번에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뛰어든 회사입니다.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유캔스타트, 웰스펀딩, 잉크, 오마이컴퍼니 이렇게 해서 6개, 총 8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내가 투자를 하고 기업까지는 있겠는데 얘들이 돈을 떼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개업자는 증권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직접 돈을 안 받고요. 계좌 이체를 하면은 은행이나 증권금융기관에 돈이 들어갔다가 청약이 성공하면은 곧바로 발행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얘들이 좀 작아서 못 믿겠다. 대신 얘들은 작거든요. 작은 대신에 적어도 얘들이 돈을 떼먹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증권사의 방식은 여기 보시면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넣고요. 그 증권사는 청약을 이루지만 예치기관에 돈을 보냈다가 발행기관에 돈이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하면서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중개를 하면서 불구하고 돈은 청약자가 투자자가 곧바로 예치기관에 돈을 넣고 그 돈이 다시 발행기관에 직접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모든 정보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집중되게 되어 있어서 만일의 오류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아무 업체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으로서 주식의 예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예탁기록지원에 선정이 돼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관련된 자료나 현황이라든지 아까 8개 중개업자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보를 예탁결제원에서 크라우드넷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지휘를 해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치시면 또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치시면 나오기도 하고요. 크라우드넷으로 지금 곧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뭐 아까 말씀 중개업자 현황, 그 다음에 제도 소개에 대해서 그림 파일 같은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금융위에서 책자 같은 거 발행한 거거든요. 그런 책자 자료 같은 것도 얼마 있고요. 투자를 하셨으면은 내가 연간 투자한 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소개를 설명드렸는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게 성공을 했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총 45개 기업이 성공을 했고요. 약 70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이 7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약 2,300명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1호 성공 기업이 마린테크노입니다. 마린테크노 혹시 뭐 투자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린테크노가 첫째로는 크라우드 펀딩 시행한 1월 25일 첫날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해서 문제라고 나갔고요. 최근에 4월 정도에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오셨을 때 이 마린테크노 기업이 출국일지를 갔다 그래서 한 번 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마린테크노는 전남 창조물류 있었던 기업이고 해양 수산물, 부산물을 통해서 콜라겐 같은 제품들을 뽑아내는 바이오 R&D 기업이자 화장품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첫날 8천만 원 자금 목표액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사실 첫날 7천만 원 돌파했고요. 돈이 잘 들어오니까 또 목표를 높여서 8천만 원까지 해서 8천만 원 자금 목표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삼아서 저번 달에 한미 정상외교에서 향후 5년간 2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구매 계약을 미국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센터에서 이제 기업 성장을 한 것과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 성공 사례가 성공의 이제 배경이 되고요. 여기 지금 쓰지 않았지만은 여기 말고도 태주산업이라는 기업이 성공을 했는데요. 눌러서 이제 멀티탭을 끄고 뺄 수 있는 그 멀티탭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고요. 저번에 이거는 조금 더 최근이죠. 대통령께서 독일, 프랑스 가셨을 때 독일에서 독일 현지 수출 바이오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외국에서도 물론 크라우드 펀딩 성공했다고 다 돈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마린테크노나 태주산업이 기존의 해외에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당연히 열심히 되죠. 근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방아쇠나 기폭제가 돼서 외국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례가 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 인천 상륙작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한 최초 사례입니다. 펀딩 7일 만에 288명의 투자자를 유치해서요. 목표로 했던 5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익 참가고 사채를 말씀드렸어요. 목표 관계수 따졌는데 500만 명을 넘어가면 수익이 나고요. 500만 명을 넘어가면 5.4%부터 시작해서 1000만 명이 넘어가면 54.7%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투자니까 만약에 영화가 300만 명, 400만 명도 안 들어온다. 300만 명이 떨어지면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업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쉽거든요. 자동차 부품, 항공기계, 우주산업 이런 사실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업성과 별개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업 콘텐츠는 이거 누가 나오냐? 이정재 나오고 이범수 나오고 리아미스 나온다. 영화가 500만 명? 이 정도 멤버의 여름 성수기 개봉을 예정하고 CJ 투자를 했어 라는 걸 보면은 500만 명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펀딩이 쉽게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기 안 썼지만 얘기 드리자면 오늘부터 5사이트를 통해서 영화 사냥의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냥은 안성기, 조진웅, 손현주 같은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고 6월 29일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마케팅 비용 추가 3억 원 자금 조달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 봤을 때 아마 180만 원이 기준이었어요. 180만 원 넘어가면은 이득을 보게 되고 400만 원 넘어가면은 80%의 이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콘텐츠는 근데 제가 그게 오늘 3시에 시작을 했는데 아까 차 타고 오면서 4시 반 정도에 봤는데 벌써 6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알거든요. 이미 어제 런닝맨 보신 분들은 안성기 조준이 나왔잖아요. 왜 나왔어요? 안성기 조준이 영화 하는 거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홍보대용 사항에 대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게 사실 3억 원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3억 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죠. 아, 이 영화 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한 번 안 보러 가겠어요. 내가 또 투자를 했는데 이거 사람 많이 보면 좋은데 그런 효과,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돈을 모으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홍보 효과 상당히 큽니다. 아까 제가 뭐 정부 금융위원장이 홍보한다. 물론 그것도 있는데 입소문이 무시하셨거든요. 이거 내가 투자했는데 괜찮다. 너도 해봐라. 왜냐하면 내가 그 순간부터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소문 효과를 제대로 보고 2,000%가 비슷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인사해 주시던 분께서 SBS에서 이제 일요일 오전 10시 40분에 크라우드 펀딩 쇼 투자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거기에 뭐 김구라 씨나 서유리 씨, 뭐 윤영민 씨 이런 분들 나와서 쇼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고 크라우드 펀딩 하거든요. 크라우드 펀딩 주제로 해서 뭐 금융위 유관기관도 후원을 좀 했고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 나오는 마찬가지 입소문 타고 여기 나온 기업들이 이렇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히리 기라지스라고 투자 자동차 기업이 나왔어요. 그 나오니까 그게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 한 번에 성공했던 겁니다. 근데 잘 됐고 그 상황에서 SBS TV 프로그램에 첫날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본주의를 또 했는데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자본주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 근데 그 기업이 그 대표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혹시 케이블 채널이나 보시면서 크라우드 펀딩 광고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부에서 만든 광고인데 거기에 그 수자자동차 대표가 나오거든요. 수자자동차 대표를 만든 사람이니까 이 주주가 되신 분들이 주주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회사 알아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에 100만 원, 2만 원 넣어서 주주가 됐는데 이제 내가 주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주한 사람으로서 회사를 소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주주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은 내가 법률제도 좀 가르쳐 주겠다. 회계사가 별로 돈 안 받고 이 회계하는 거 좀 도와줄게. 왜냐하면 그 회사 자기가 내가 수익을 얻는 거니까. 그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의 제일 큰 장점은 돈을 모은다. 물론 뭐 1번이겠지만은 2번, 3번으로는 홍보 그리고 수많은 나의 편과 나의 주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아까 제가 7억 원 되겠냐라고 했는데 워너포믹스라는 회사 7억 원 달성했습니다. 이 워너포믹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뭐 오늘 접수 워너포믹스 하신 분들 많죠? 제가 봤더니 100명 온다고 했는데 100명 플러스 11명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10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워너포믹스 회사가 그래서 이미 모집 시장에서 특히 중부지방 이후로는 상당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워너포믹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기반을 바탕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뛰어듭니다. 며칠 만에 7억 원 자본조달에 성공했어요. 물론 그 큰 돈을 넣은 사람도 있었어요. 전문 투자자가 여기 괜찮다. 나도 워너포믹스 잘 안 됐습니다. 괜찮았는데 큰 돈 투자자가 초기에 좀 넣으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기업에 큰 돈 넣은 사람도 큰 돈까지 넣었네. 그러면 나도 워너포믹스 투자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 기업이 최대한 7억 원 결과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 대표님이 아까 말했던 SBS 크라우드 펀딩 쇼 투자자들에 보면은 패널로 나가서 초기 기업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왜냐면 뭐 성공이라고 좀 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먼저 앞선 3대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라이트앤슬립이라고 최근에 유캐스타들이 나왔는데 BW 신주유수 건부 사채의 형태로 이렇게 좀 옵션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7억 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성장 고조에 대해서 기존 주주들과 좀 생각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 형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금 조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잘 되면 좋은데 이거를 왜 굳이 여기 투자자분들이 들어야 되냐? 물론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투자 좀 하시라고 제도 활성화를 했어요. 왜 투자를 하라고 활성화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라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기존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지만은 돈을 받지 못하는 극초기 또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이 돈을 받을 수 있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기업 투자 정보 마당이라든지 크라우드넷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엔젤 투자자금을 참여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에는 적격 엔젤 투자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적격 엔젤 투자자까지도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전문 투자자로 넣어서 투자하는 제한을 없앴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사다리 펀드 내에 매칭 펀드 만들어가지고 245억 원 조성했고요. 여기 3월 주주였는데 이미 투자했고 실제로 몇십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롯데펀드에서도
엔젤 투자 매칭 펀드 매칭비 무대하는데요. 제가 조금 애매하게 얘기하지만 1대2로 지원하고 있는 거 엔젤 투자자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한 다음에 1대2.5로 지원하고요. 1대5로 지원, 1대1.5로 지원하는 게 1대1.7로던가 아무튼 50% 정도는 더 지원.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이라면 엔젤 투자 매칭 펀드 매칭 비율 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테크도 엔젤 투자 매칭 펀드 매칭 비율 우대를 통해서 모텔 펀드 자금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크라우드 성공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혜택을 줘서 결국은 크라우드 펀딩을 더 많이 이용해서 자금 지원해보고 그게 자금 조달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넥스 시간 해지 한정 요건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정부 투자자가 이제 원래 자본시장 정부 투자자는 은행 여기 제일 우선 회계법인 시험법과 이런 것도 있고 은행 이런 것도 사실 관계없고 창조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벤처조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추가로 원래는 제 밑에 5번인데 벤틀법상 개인 투자조합 및 전문연대 투자자까지는 이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가를 해서요. 일정 수준의 투자 실적 2년간 한 건에 1억 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4천만 원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적격연대 투자자 요건입니다. 아시겠지만 적격연대 투자자 요건이 올해 바뀌어가지고요. 사실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지금의 적격연대 투자자 요건이 저기에 해당이 되고요. 조만간 저건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적격연대 투자자 요건만 동일하게 변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 별도 투자 소득 공제 사실 없고요. 대신에 그 기존의 창업 엔젤 투자 소득 공제, 벤처 기업이나 3년 이동 수단 투자하는 개인 소득 공제는 요게 해당 기업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해당 기업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소개를 드린 거는 사실은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은 이 제도를 많이 알고 계셔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에 이만큼 많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지원책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유인을 하려고 홍보자를 많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나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자기가 전문 투자자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참여를 해보실 좋은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사모님 괜찮으시면 한 10분 정도 시간 남으셨는데요. 질의 받으실 수 있으시죠? 네. 혹시 질의 있으신 분들? 아까 그 영화나 전시 같은 문화 콘텐츠 이 사업에서 그런 사업도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크라우드 펀딩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이제 가장 기본인 게 자본시장부터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을 발행하려면 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인이 뭐 자본금이 막 어마어마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천연결체 같은 거 법인 임시로 SPC로 만들었는데 자본금 5천억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SPC로 또 가능합니다. 있으신가요? 투자 이제 업체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그 자금을 조달하는 중개 업체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아는데 그들이 이제 갖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그게 정부에서 이제 그 수수료를 그 제한을 하거나 그걸 할 수 있는지. 일단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재는 법적이거나 별도의 제도가 없습니다. 진짜. 일단은 그리고 제도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서 수수료를 제한하는 취지가 있었다면은 그게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카드는 예외로 하고 증권시장에서 수수료에 대한 제한이 없듯이 저희가 별도 수수료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수수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별도 제한할 생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율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하고 다만 제가 업체 대표들하고 얘기해서 하면 4% 5% 내외 정도 수준입니다. 7%도 많은 경우는 10%까지도 있고요. 대처가 좀 다릅니다. 3% 5% 10% 정도 가는 되고 그게 작은 경우도 있고 많은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대표들 만나서 들어봤을 때 크라우드 펀딩이나 지금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법인에 대한 아직 그 투자에 대한 허용이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크라우드 펀딩이나 예.
그다음에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법적으로 예. 어떤 그 투자 금액에 대한 어떤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예. 어떤 나중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손실을 인정한 거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이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법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제출할 그런 일정들이 따로 있습니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소득 공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벤처 기업이나 3년 이내 기술성 우수성 기업에 이 똑같이 만약에 그 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그 기업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크라우드 펀딩에 위해서 별도로 받는 제도는 아니고 기존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뭐 크라우드 펀딩 소득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또 쉽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게 소득공제 같은 이제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세제를 관련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먼저 드릴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혹시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자 한도가 좀 제한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방향이랑 그 다음에 그 소득공제 그런 부분 좀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1월 25일에 시행이 돼서 아직 이제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법을 바꾸자라는 게 조금 빠른 건데 다만 뭐 투자 한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많이 해야 되면 500만 원, 1000만 원 적어도.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1000만 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조금 작아졌어요. 실용적으로는 200, 500을 좀 줄였고요. 소득 이제 투자 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공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차후 제도 개선할 때 좀 생각을 할 부분으로 이미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중에 있습니다. 투자 한도에서 그 일반 투자자는 200이랑 500이라고 하는데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전문 투자자의 구분이 아까 1년에 약간 1억 원 한도 정도 이제 투자를 한 그 적격 인재 투자자. 그러니까 지금 전문 투자자의 정의는 그 자본시장 전문 투자자는 뭐 은행 같은 데가 있고요. 그런 거는 빼고 그리고 포함된 게 그 지금 전문 엔젤 투자자 아까 100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500몇 명 하시는데 그 전문 엔젤 투자자하고 또 원래는 적격 엔젤 투자자까지도 넣으려고 법에서 찾아봤는데 적격 엔젤 투자자가 약간 조금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적격 엔젤 투자자 요건이 마지막 페이지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기입니다. 적격 엔젤 투자자 기존에 제가 이거 주기 전에 받은 요건이 2년간 한 건에 1억 원 이상 또는 4천만 원 주권 이상이 기존의 적격 엔젤 투자자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거의 조문이 2년간 한 건에 1억 원 이상 또는 주권 이상 4천만 원의 투자 실적이 있는 투자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은 여기까지가 전문 투자자 등에 해당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한도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준비청에서 저 적격 엔젤 투자 요건을 낮춰가지고 엔젤 투자를 해서 이게 각각 절반 정도로 아마 낮춰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일단 기존 요건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올해 그 요건이 낮춰지나요? 저 1억 원에 2건 이상이 올해 낮춰지나요? 제가 알기로 이미 낮춰졌죠. 네, 낮춰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어려운데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고시가 있고 이런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고시를 고쳐야 되는데 아직 뭐 제도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없으신 걸로 보고요. 네. 네. 이번에 감사합니다.